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 4월 18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을 지금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정치권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정건 전 사무부총장이 녹음한 통화 파일에서 전부 다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이 생생한 그 장면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새로운 파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유심히 보면은 좀 특이한 점이 하나 보입니다. 뭐냐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돈 봉투를 만들고 살포하고 하는데 등장하는 인물들, 삼선의 윤관석이 있고, 또 초선이죠, 이성만 국회의원이 있고, 그 국회의원 적은 한 번은 한 적이 없지만 사무부총장을 맡았던 이정건이 있고, 이것을 다 녹음을 한, 그리고 국회에는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당뇨 출신 강내구가 있고 이런데, 이 사람들이 서스럼이 없습니다. 서로 서스럼이 없이 나이 차이도 한 5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서로 거의 반말을 하면서 아주 끈끈한 이너서클 안에서 결속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정건이 다 여기저기 통화를 하는 내용인데, 거의 뒤에 직책도 붙이지 않고 이름만 합니다. 송영길 대표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윤관석 삼선 의원인데, 윤관석이 너무 조심성이 많어, 이렇게 또 뒷담화도 하고 그러는 사이죠.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돈을 만들고 살포를 하고, 또 봉투를 해서 어디로 전달을 하고, 또 돈을 줄 생각도 안 했는데, 돈을 형님, 우리도 주시오 해서 돈을 봉투를 3개를 뺏겼어.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런 그 일들이 얼마나 만연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이 송영길 캠프 안에서만 있었던 건지, 민주당 안에서는 또 가령 예를 들어서 그때 같이 경쟁을 했던 홍영표 그쪽에서 돈봉투를 뿌린다는 그 말을 듣고 우리도 뿌려야 되겠다, 이런 그 이야기도 오간 녹음 파일이 또 있죠. 자, 그런 것을 보면은 상당히 이것이 간섭화되어 있던, 그런 일이었다 싶고, 또 하나는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그렇게 서로 결탁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자기 이익이 충돌이 되면은 서스럼 없이 배신을 합니다. 일종의 배신이죠. 등을 돌리고 오히려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전부 다 그 검찰에 막 이야기를 하고, 속된 말로 다 불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왜 여기에 또 주목을 하느냐 하면은, 이정건에게는 아직 3만 개 파일, 그 통화 녹음 파일 중에서 한 5,000개 정도를 다 들었다고 하죠. 나머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동안 이 파일에서 나온 것만 해도 노영민 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취업 청탁 이런 것도 있고, 농내 사건도 있고, 또 그 이하경 민주당 의원의 또 불법 취업 청탁 이런 것도 여기서 막 보물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크게 터진 게 이거죠. 이 사건, 돈봉투 사건인데,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인데, 앞으로 또 다른 돈봉투 사건을 넘어서 또 다른 문재인 정권 시절에 있었던 어떤 대형 게이트, 스캔들, 이런 것이 이 녹음 파일에 의해서 터진다면은, 이정건이 지금처럼 이렇게 살갑게 됐던 이런 사람들도 손절을 할 것이다.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 그런 가능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송영길과 이정건의 결탁과 배신, 이 주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두 사람은, 송영길, 이정건은 매우 특수한 관계죠. 정치적으로 수상한 관계다, 이렇게도 이야기가 되고, 지금 각 언론도 여기에 관심을 두고 추적을 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송영길과 이정건은, 송영길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인데, 번질나게 서초갑에 이정건이 발을 붙인 이후에 범질나게 그 서초갑을 찾아서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공동 활동을 많이 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언론사 취재에 의하면은 이 송영길이 변호사 시절부터, 정치하기 전에 변호사 시절부터
이정건이 방송 작가 시절부터 알았다. 자, 그래서 끈끈한 이렇게 정을 쌓아온 것 같은데, 이 공천도 지금 나중에는 이 송영길이 유력 정치인이 되고 나서 서초에 계속 떨어지는데도 이정건에게 공천을 주고, 그래서 무명의 이정건을 본인의 대표가 되고 나서는 사무부총장으로 발탁을 하기도 했고, 또 최근에 뭐 2019년에 이 핵심 측근들과 중국 상하이 여행을 가는데 거기도 다 들어가 있죠. 윤관석, 이 강대구, 이런 사람들과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건이. 그리고 실제 이번에 들통난 돈봉투 사건에서도 이정건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정건은 10억, 원래 지금 10억을 편취한 사건으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죠. 사업가 박오식 씨에게서 10억을 편취한 사건인데, 박오식에게 돈을 뜯을 때도 항상 나는 유력 정치인 송영길의 핵심 측근이다. 그리고 송영길의 대표가 되고 나는 공천을 받아서 계속 출마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노영민, 청와대에 뭐 이야기할 거 있으면 나에게 이야기해. 노영민에게 다 이야기하면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송영길의 핵심 측근을 스스로 자처를 했죠. 자, 그런 이정건의 이 녹음 파일, 통화 녹음 파일이 지금 송영길의 뒷덜미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양쪽이 같이 공멸할 위기에 몰렸죠. 그러니 배신을 시작을 합니다. 양쪽 다 배신을 시작합니다. 이정건이 자기 살기 위해서 먼저 등을 돌리는 그런 정황이 지금 알 수가 있죠. 지금 10억을 박오식 사업가에게서 편취한 사건으로 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핸드폰이 압수가 됐죠. 그 핸드폰 안에 뭐 3만 개의 파일이 있었고, 거기서 전당대회에서 돈 뿌린 정황들, 지금 막 보도가 되고 있는 쌩쌩한 대화 내용, 그것들이 검찰에서 확인을 하고 수긍을 했죠. 그런데 이정건이 처음에는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부인을 했고, 자기 변호인에게도, 나중에 이것이 다 드러나고 나서 지금 막 파문이 확산되고 나서 자기 변호인에게도 이거 내가 진술한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실제로는 언론 취재에 의하면은, 변호인 없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정건이 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녹음 파일 내용은 맞고, 왜 그런 그 대화를 나눴는지 그 전후 사정까지 다 설명을 검찰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토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검찰이 계속 녹음 파일을 들이대며 추궁을 하니까 실토를 하기 시작했는데, 왜 실토를 시작을 했을까? 첫 번째는 이 돈봉투의 흐름을 보면은 이 돈봉투 사건만 놓고 보면은 이정건은 그것을 여기저기 다 끼어는 있지만은 본인은 중간에 전달자 역할만 했다고 하고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강래구가 돈을 만들었고, 그 돈을 송영길의 박모 보좌관이 통해서 이정건에게 갖고, 이정건을 통해서 윤관석에게 갖고, 윤관석이 의원들에게 뿌렸다. 그러면은 이정건은 중간 전달자 정도니까는 여기에 대해서는 처벌이 미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다 불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보다 더 하나가 있을 수가 있죠. 뭐냐면은 본인이 다른 사건으로 10억 원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에서 일종의 플리바게닝 어떤 형량을 협상하는, 외국에서는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죠. 플리바게닝. 그런데 실제로 간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말들도 법조계에서는 나옵니다. 어쨌든 본인이 이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다 진술을 함으로 인해서 10억 원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검찰의 선처를 요구한 것 아니냐.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 이 부인을 하고 있는데, 법조계 주변에서는, 또 정가 주변에서는 가령 이 10억 원 편취를 한 사건으로 이종건이 1심에서 며칠 전에 4년 6개월 형을 받았죠. 그런데 검찰이 그 사건과 관련해서 구형한 형량은 3년이었습니다. 보통 검찰 구형보다 한 절반가량이 1심에서 나오죠. 그럼 한 1년 반 정도 이정건도 예상을 했을 텐데, 오히려 검찰 구형량보다
1.5배가 더 많은 4년 6개월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검찰이 공소장에 그러니까 이 공소장에 좀 허술하게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법원이 4년 6개월을 선고를 하면서 아직 재질이 아주 악질이고 또 오히려 모든 것을 부인을 하고 공여자 뇌물을 준 사람에게 모든 걸 덮어 씌우고 누명을 씌우고 이런 부분 때문에 중형을 선고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지금 부인을 하지만은 검찰과 플리바게닝 형태의 어떤 그 교감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 그런 말도 나옵니다. 어쨌든 검찰은 부인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렇게 이정근은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송영길 입장에서 보면은 송영길을 배신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송영길도 지금 아마 이정근에 부글부글 할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있는데 이정근에 대해서 악담을 막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반응이 그 사건은 이정근 개인의 일탈이다. 이정근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고 죄는 이정근이 지었고 송영길 나는 당시 당대표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 이 정도. 그래서 이정근을 꼬리 자르기. 이정근이 범죄자지 나는 아니야.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죠. 거기다가 또 오늘 들리는 이야기는 송영길이 자기 측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이정근의 형편없는 진술을 증거로 해서 나를 낚고 있다. 낚시를 한다. 이정근의 형편없는 진술.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으로 몰아쳐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서로 또 배신의 계절이 왔는데, 그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왜 이것을, 되짚어 보냐고 하면은, 나머지 남아있는 파일에서, 녹음 파일에서 또 새로운 문재인 정권 때의 비리 의혹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뭐 노영민, 노웅래, 또 이하경, 이번에 돈봉투까지 벌써 한 너댓 개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녹음 파일에서도 새로운 문재인 정권 시절의 비리 의혹, 게이트, 스캔들이 터질 수가 있는데 그 상황이 되면은 이정근이 아마 부인을 하지 않고 과감하게 이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송영길과 이정근의 이 결탁과 배신을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